혹시 태양계의 행성들이 현재와 완전히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거대한 목성이 수성 자리에 있고 작은 수성이 명왕성 너머에 있다면 말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양계가 얼마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질서는 사실 46억 년에 걸친 복잡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보죠. 행성들을 크기 순으로 재배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목성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현재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7억 7,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수성의 위치인 5,800만 킬로미터까지 이동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목성이 태양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선 목성의 공전 주기가 현재 12년에서 단 3개월로 줄어들게 되죠. 태양의 강력한 열을 직접 받게 된 목성의 표면 온도는 현재 영하 108도에서 영상 167도까지 치솟을 것입니다. 이런 온도 변화는 목성의 대기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목성의 위성들에게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파와 칼리스토 같은 얼음 위성들의 운명이 흥미롭네요. 유로파 표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에 숨겨진 바다가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유로파의 바다에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처음에는 따뜻해진 환경을 반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곧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모든 물이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는 토성이 오게 됩니다. 현재 금성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될 토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토성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인 고리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고리를 구성하는 얼음 입자들은 강력한 태양열에 의해 녹아버리고 먼지 입자들은 태양풍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다만 암석 성분들은 살아남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고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토성과 태양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토성 주변에서 거대한 오로라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자리, 즉 현재 지구가 있는 골디락스 존에는 천왕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얼음 거인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천왕성이 태양에 더 가까워지면 표면 온도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영하 197도인 천왕성의 온도가 지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죠. 천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 헬륨, 그리고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얼음이 녹아서 액체 상태에 물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탄소 기반 분자들도 존재하고 있고 태양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생명체가 생겨날 기본 조건들은 갖춰지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천왕성은 가스 행성이라서 딱딱한 표면이 없어요. 대기압도 엄청나게 높고요. 따라서 지구와 같은 형태의 생명계가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천왕성의 위성들 중 일부가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겠네요. 네 번째 자리에는 해왕성이 오게 됩니다. 현재 화성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될 해왕성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부는 행성으로 유명합니다. 시속 2000벨로미터에 달하는 초음속 바람이 불어대죠. 태양에 더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런 폭풍들이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큰 행성 4개가 태양 주위에 모여 있으면 서로 엄청난 중력을 작용하게 되죠. 이로 인해 전체 태양계의 궤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5번째 위치, 즉 현재 목성이 있는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겠죠. 이는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는 빙하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지구 표면의 모든 바다가 얼어붙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할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 극한 미생물들 정도일 거예요. 이들은 태양 에너지가 아닌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서 살아가거든요. 금성은 6번째 자리로, 화성은 7번째, 수성은 맨 마지막 8번째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행성들 모두 현재보다 훨씬 추워질 것입니다. 특히 금성의 경우 현재 460도에 달하는 표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대기 중에 황산이 얼어붙어 황산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가장 작은 행성부터 큰 행성 순으로 배열한다면 말이죠. 이 경우 수성이 여전히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와 별다른 변화가 없겠죠? 두 번째 자리에는 화성이 오게 됩니다.
현재 금성의 위치로 이동한 화성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평균 기온이 현재 영하 65도에서 영상 32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 온도라면 화성의 극지방에 얼어있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기도 현재보다 두꺼워질 수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서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뜻해진 대기는 오히려 더 빠르게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세 번째 자리, 즉 골디락스 존에는 금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금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현재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0도에 달합니다. 지구 궤도로 이동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뜨거울 것입니다. 금성 대기의 96%는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또한 대기 중에 물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 금성에도 바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온실 효과로 인해 모든 물이 증발해버렸거든요. 따라서 금성이 골디락스 존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명체가 살기 좋은 행성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자리에는 우리 지구가 오게 됩니다. 현재 화성의 위치로 이동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다는 뜻이에요. 평균 기온이 현재 15도에서 영하 40도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구에는 두꺼운 대기와 바다가 있어서 열을 보존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또한 지구 내부에 지열도 있고요.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풍요로운 생명체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요. 다섯 번째 자리에는 해왕성이 오게 됩니다. 현재보다 태양에 훨씬 가까워진 해왕성은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해왕성의 강력한 중력장이 지구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구에서 해왕성을 바라보면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로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자리에는 천왕성과 토성이 자리 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 두 행성은 현재와 비교해서 그리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 여덟 번째 자리에는 목성이 오게 됩니다. 현재보다 태양에서 6배나 멀어진 목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목성의 공전 주기가 현재 12년에서 무려 165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온도도 현재보다 훨씬 더 추워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성이 태양계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소행성이나 해성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현재 목성은 지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바뀌면 오히려 위험한 천체들을 지구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를 비롯한 내행성들이 소행성 충돌의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마치 45년 전 태양계 초기에 일어났던 후기, 대폭격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결국 어떤 방식으로 행성들을 재배열하더라도 지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네요. 현재의 태양계 구조가 얼마나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46억 년 전 거대한 분자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심부에서는 태양이 탄생했고 주변에서는 원반 모양의 성운 원반이 형성되었죠. 이 성운 원반에서 먼지 입자들이 서로 뭉쳐가면서 점점 큰 천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온도가 높아서 암석과 금속 성분만 응축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암석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죠. 반면 태양에서 먼 지역에서는 온도가 낮아서 물, 암모니아, 메탄 같은 물질들도 얼어붙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얼음 물질들이 뭉쳐서 거대한 핵을 만들고 여기에 수소와 헬륨 가스가 달라붙으면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행성들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초기 태양계는 현재와 많이 달랐습니다. 행성들의 위치도 지금과 달랐고 궤도도 불안정했죠. 약 38억 년 전에는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2대1 공명 상태에 들어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목성은 안쪽으로 이동했고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은 바깥쪽으로 밀려났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내행성 지역으로 날아들어와 후기 대폭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의 바다도 이때 날아온 해성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격변의 시기를 거쳐서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태양계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태양계의 행성 배열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결과입니다. 46억 년에 걸친 복잡한 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절묘한 균형이죠. 만약 이 순서가 바뀐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지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